그럼 제가 공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한 걸 다 알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느냐고 제가 따질 수가 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검찰 수사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 보낸 게 나왔어요. 네,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문자를 그때 이재명 후보죠. 예, 보도 나가기 전에. 예, 두 번 보냈을 거예요. 네. 예. 하나가 텔레비전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닉슨하고 케네디가 대선에 붙었을 때 이제 여론조사 하잖아요. TV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TV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뭐 트럼프하고 민주당 후보 뭡니까? 해리스? 네. 이것도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TV 토론회를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케네디보다 잘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겼다고 얘기했고요. 텔레비전을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닉슨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라디오를 들으면은 이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잘 기억에 남아요. 예. 그런데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옷 모습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상의 매체의 전달 매체의 차이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라라고 그냥 코치를 하나 한 거고. 아, 그렇게 긴 내용을 보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네, 취지로 영상, 그러니까 이 오디오하고 비주얼이 다르다는. 자, 그거는 뉴스타파의 이 김만배 건을 제보하기 전인가요, 그러면? 뭐 그 무렵인가요, 그러면? 언저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한두 번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는 뭐 국민이 한다 뭐 그런 표현을 이재명 후보가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그렇죠. 궁극적으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 거기다가 한 줄 보탰죠. 대통령은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책임을 진다고 한 줄을 보태라.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었나요? 또 한 번 더 있는데, 네. 네, 혹은 감사합니다. 원래 조금 아셨어요, 예전에? 언론노조위원장 하시고 하셨으니까. 아니, 뭐. 그때 교류가 없었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교류는 없었고요. 아니, 교류는 없었고, 이제 이재명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미디어원을 대표하고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한번 보고 거기서 시장실에서 한번 만나봤어요. 왜냐면 업무적으로? 그렇죠, 업무상으로. 예, 그럼 뭐 안 한 관계네 어쨌든. 그런데 10년 넘게 아무런 연락을 저는 정치인하고 계속 연락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전화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이제 김두관이가 이제 대선 캠프에 뭐 지역 균형 발전 뭐 특위인가 뭔가를 위원장인가를 나중에 대선 때 맞거든요. 이제 이재명 캠프에. 그런데 그날 낮인가 저녁에 고향 친구들하고 김두관하고 여의도에서 밥을 먹는데 김두관이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그 전화상으로 나오는 대화 주제가 상대가 이재명 같더라고. 왜냐하면 뭐 균형 발전 특위가 어떻고 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야 그 통화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이재명이냐?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내 전화번호가 또 김만배 전화번호처럼 옛날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이재명 전화번호 한번 불러봐라. 그래 이제 불러줘서 보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거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문자를 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두 가지 코치를 했는데 그거는 김두관이가 제 친구니까 또 이재명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제 친구 좀 면도 세워줄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김두관 장관하고는 이제 남해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남의 같은 하여간 남해 출신이죠? 예, 중고등학교 50년 친구예요.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이제 통화하는 걸 옆에서 보고 생각이 나서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그 보도를 뭐 쫙 전파를 하잖아요. 자기 그 뭐 어디 SNS에. 저는 그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아니. 그래서 더 이제 의심을 또 받았다는 거죠. 사전에 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죠 그때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신앙림 위원장이 그걸 사전에 얘기해 준 거 아니냐. 이제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어쨌든 이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어떤 정치인한테도 또 뭐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준 적이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예. 뭐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런 뭐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완전 그분의 별개 행위고. 별개이고 저는 뭐 그런 사실도 몰랐어. 자,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지금 민주당과의 공모관계, 이재명 후보와의 공모관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시된 게 없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보낸 게 또 하나 더 있긴 뭐냐면 한 3번 보냈네요, 그러면? 예, 뭐냐면 자, 대선에서 이길 것 같으면 연락하지 말고 어려울 것 같으면 저한테 뭐 소통 한번 하시오. 그런데 답이 없어. 끝. 그러면서 검찰은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 그 당시 그런 문자에 대해서 만약에 만나자고 했으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 그게 바로 이 뉴스타파 보도하려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만에. 그거는 제가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하는 거는 제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고 근데 그거하고 뉴스타파 보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만약에 제가 사전에 알려준다든가 그러면 그건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어쨌든 검찰이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는 있겠네요. 의심할 수는 있죠. 예. 뭐 흔한 말로 엮으려는 어떤 것도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검찰이 제한테서 갖고 간 제 영혼까지 틀어간 그 내용 안에 의심할 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할 만한 내용들을 토대로 1년 넘게 수사하고 이렇게 더군다나 검사가 10명 이상 투입돼 가지고 완전히 자기네들 표현하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그렇게 샅샅이 뒤져서 했으면 그 물증이 안 나오면 뭐 홍준표 시장 말씀 맞잖아. 뭐 덮든지 뭐 아니면 안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속과 관련된 이제 혐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게 이제 뉴스타파하고 같이 엮인 혐의는 이제 사실 지금 이 재판에서 지금 제일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사실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그다음에 이제 신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임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공갈죄가 막판에 추가가 되는데. 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 수재는 결국은 이제 뭐 사적인 대담이든 인터뷰 형식이든 이것이 청탁의 대가였고 그다음에 신 위원장이 언론사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 수재가 되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도 된다. 반드시 청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인터뷰 대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또 책값으로 연결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안 다뤄졌죠.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다뤄지겠지만은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배임수재 부분은 자, 이제 전제가 논점이 있잖아요. 자, 첫째, 신 위원장이 언론사 임직원이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청탁금지법이고, 그다음 배임수재부터 문제. 배임수재부터. 제가 뉴스타파의 직원이냐 아니냐.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논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대보험을 한 적도 없고, 뭐 뉴스타파하고 계약 끝났을 때 퇴직금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대보험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 안 되고 뭐 그러면은 그 사실은
그 소속 직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딱 법률 용어는 거예요. 자기 사무를 하는 자냐 아니냐, 제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나 거기서 요구하는 계약서에 되어 있는 자문, 인물 현대사나 이런 뉴스타파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자문, 그 다음에 콘텐츠 제공, 그 제가 제 사업자로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어쨌든 신분이 전문위원이고 네. 간혹 뭐 이렇게 취재 비슷한 행위도 한 게 있고 뭐 이래서 그거는 제가 개인 사업자로 사는 거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뭐 연결이 된다. 그 사실은 개인 사업자로 하신 건데 뉴스타파 보도에 어쨌든 또 이제 일종의 뭐 자문 역할 한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배임 수재가 되는 거잖아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중요한 게 근거가 청탁의 있어요. 목적으로. 중요한 근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압수수색 영장에 뭐가 적시되어 있냐면 공범인,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배임 정지 혐의를 받는 거고 저는 배임 수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장 압수수색 영장 뒤에 뭐 어떤 항목이 하나 있냐면 공범인 김만배가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의를,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해가지고 책값으로 위장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걸 김만배, 공범인 김만배가 부인하고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부인하니까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한 거고, 저는 압수수색까지 한 걸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검찰 수사관이 왔을 때,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압수수색하는 건 당연하자.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어차피 책 세금 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1억 5천에 믿겠냐. 그러니까 눈으로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 정황을 딱 짜 맞춰서 보면 이게 책을 진짜로 파는 건지 안 그런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는 게 당연하다. 예, 그랬어요. 수사관들한테도. 그런데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1년 넘게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하명 사건인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막 온갖 걸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재판부가 발부를 했으니 절반은 성공했다 이거예요. 자, 김만배 씨도 그러니까 그 배임 수재와 관련해서 부인한 거예요. 청탁이 아니다. 그렇죠. 그 책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도 역시 언론사의 임직원이어야 적용이 돼요. 공무원 등에 이제 언론사 직원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역시 똑같은 논란이 되는 간단해요. 거죠. 저희들이 다 제출했고 검찰도 저희들이 제출했으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이제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권익위에서 그 유권에서 하는 그게 자료집이 나왔어요. 그 자료집에는 용역은 해당이 안 돼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명확하게 정리돼요. 자, 그러면 판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설사 청탁이 있었더라도 일단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설사 있었더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계속 주장은 뭐냐면 제가 언론사에 기자를 했고 언론노조위원장을 했고 전문위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저를 이제 그럼 구성원으로 생각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저한테 검사 신문이 뭐냐면 그 뉴스타파 직원들이 저 기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선배.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전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뭐 잘 모르는 사람 또 기자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처음에 검찰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변호인이 따지고 했는데, 자, 우리 관계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도서출판 회유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다. 혹은 뭐 거기에 뭐 프리랜서로 뭐 이렇게 기간제로 제가 일을 한다. 아니면 그 중에 책 제작 과정에 필요한 편집 일이라든가 뭘 교정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 명백한 계약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약서가 중요합니까? 도서출판 회유에 있는 다른 직원이 저를 부르는 게 그걸로서 제 지위가 결정됩니까? 계약서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추가된 혐의인데 이제 공갈 혐의인데 이 부분도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다 뭐
설명하시죠. 뭐 이분에서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숨기고 자식할 게 없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주고받은 문자 안에 맥락이 다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이지. 예. 자, 김만배 씨한테 책을 팔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 2022년에 있었던 네네네, 일이죠. 그렇습니다. 2022년 7월경에 당시 이거 아니구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냈던 네. 정기현 씨, 네. 네, 이분이 의사인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책을 또 이제 팔았는데 이게 뭐 강요에 의한 판매 행위였다. 뭐 이제 정점이 그거예요. 네. 저기서 주장하는 거는 네, 결국에 정기현 원장 입에서 네, 그동안에 저하고 정기현 원장하고 그 책을 넘겨주고 TV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또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용어를 저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용어를 검찰이 정기현 원장 입에서 받아냅니다. 이제 참고인 조사에서 무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줬다. 무상으로 줬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겼으니까 그거는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냈으니까 그게 공갈이다. 처음에 무상으로 줘놓고. 네. 근데 정기현 원장 저하고 인터뷰할 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소개받아서 그래서 후원한다는 의미로 책을 사준다는 생각을 했던데. 네. 무상으로 받았다고 얘기는. 무상은 아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기록이요. 예. 아니 이분 얘기는 그래서 책 값을 두고 이제 너무 나중에 뭐 좀 비싼 것 같다. 어? 자꾸 이제 뭐 책값을 이제 바로 안 넘어가니까. 제한테는 비싸다, 싸다라는 표현도 저한테 한 적이 없어.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도 뭐 사정이 좀 뭐 돈을 그렇게 책값을 계속 지불할 사정이 좀 안 돼서 그러다가 이제 뭐 좀 감정이 나빠지고 또 하필 그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단이 문제가 돼서 신학림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왜 허락 없이 그 함부로 책 안 넘기로 해놓고 넘겼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거 책임을 묻고 또 책값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책값을 더 주게 됐는데 그 이상은 이제 나는 못하겠다. 뭐 이래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 말을 들어봐도. 검찰 주장은요. 네. 검찰 주장은 제가 그 책을 정식으로 팔기 전에 이 물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보고 도와줄 생각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 보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겠다든가 안 사겠다든가 이걸 기다린 거 그럼 값은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책만 줘버린 거예요. 예. 그래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다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어떻게 보면 사인 간에 뭐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다 이거죠. 해소가 됐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뭐 그러면 위협을 느꼈어요, 협박을 뉴스타파 하니 이제 그렇게 검찰이 물으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갈 사건이 된 거죠. 자, 이 사건 내용은 사실은 이제 뉴스타파가 이 사건 아까 얘기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네. 거기 보면 책값을 두고 양쪽이 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약 5천만 원 정도. 책값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책값에 대해서 갈등이 있은 게 아니고 갈등이 있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값은요. 제가 얼마를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통보냈어요. 이 책은 얼마짜리다? 김만배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 권에 5천에서 1억 5천에 내가 계약서를 쓰고 판 책이다. 그래 그건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3자에게 양도하지 마라. 네. 네. 이게 다 그런데 구두로 한 거죠. 구두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그렇게 얘기한 물증을 대라. 이제 그거는 이제 전화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데 저는 아니 제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김만배한테 이걸 할 때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마라. 자네가 가지고 보는 것은 괜찮은데 3자에게 양도하지 마라. 2차 가공하지 마라. 그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책 넘기고 하신 거예요? 넘기기 전에도 했고 넘길 때도 했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는. 넘기기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번에 그냥 잠깐 얘기한 게 아니고 몇 시간씩. 자, 그러면 책을 넘기기 전에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예. 책을 이런 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책을 넘기기 전에는 뭐 책값이나 책을 뭐 사라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고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한 거예요. 저는 책을 팔기 아니면 물건은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인하고 같이 가서 저녁도 먹고 하면서 이제 책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뭐 다른 언론사들한테도 그런 그 책의 가치가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고 또 김한배 씨한테도 건당 5천만 원을 넘겼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책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언급을 해준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책을 뭐 그냥 주려고는 이 비싼 책을 그냥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줄 거로 생각하고. 그렇죠. 무상으로 받았다고 검찰이 진술한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어쨌든 저하고 나중에 인터뷰한 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무상 아니에요. 어쨌든 정가를 1억 5천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값을 정해요. 먼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값은 이게 정가가 1억 5천이다. 세 번에? 네, 세 번에 1억 5천이다. 그리고 이걸 계약서를 쓰고 팔았다. 누구한테 팔았는지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 허락도 안 받고 줘버렸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당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저는 책을 먼저 보고 그 기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대표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신 대표가 얘기했던 그 가격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든지 어쨌든 가부간에, 그러니까 그 주고받은 문자 안에 가부간에 답을 달라. 가부간에 그러니까 뭐 사겠다든지 안 사겠다든지 뭐 아니면 값이 비싼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저한테. 책값이 비싸니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면 형편이 안 돼서 그걸 목돈으로 이렇게 내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든지 뭘 해야 된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넘겨버리니까 제가 이제 넘겼다는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 넘긴 걸 나중에 이제 우연히 그것도 알게 된 거죠.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예. 그 딸을 통해서. 예. 카톡방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정 원장이 책값 명목이든 뭐 후원의 명목이든 전혀 돈이 안 간 건 아니죠, 그때까지도. 일부는 좀. 그거는 이제 일부가 300만 원이 왔는데, 그거는 300만 원은 그 책을 넘겨줄 때 그 옆에 지인이 소개한 지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인한테서 지인이 그러다고 호텔에 갔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이거 정기현 원장이 이걸 300만 원 줬는데 그걸 똑같이 150만 원씩 이렇게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건 당신이 가지라, 당신한테 준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들으면 이게 만약에 책을 사게 되면 이걸 내가 계약금으로 300을 해서 내가 소개한 사람한테 소개비 쪼로 내가 150만 원을 준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기현 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책을 받은 거나 일종의 그 뭐 사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실제 책을 뭐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살 생각은 없었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뭐 무상으로 받았다는 뭐 그런 적은 아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넘겨주고 나서 책값을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오더라.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정기현 원장한테 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뜻에서 해가지고 저한테 엮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이해하냐 공갈죄 고소장을 언제 내는지 아세요? 정기현 원장이
검찰에 조사를 가서 조사받고 예. 그러면 뭐 고발할 거냐? 뭐 하겠다고 했겠죠? 그럼 그래서 언제 할 거냐? 그럼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이제 6시 되니까 접수 창구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실 통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접수된 거라고. 검찰에서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참 여기서도 참 검찰 수사가 네. 참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 좋다 이거야. 뭐 두 사람 간에 뭐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설사 뭐 어떤 받는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질 만한 뭐 어떤 압박이나 뭐 어떤 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 그게 무려 1년 전이잖아요. 사건 수사 이 검찰 수사는 2023년 9월에 시작이 됐고, 뉴스타파 수사는. 자, 정기현 원장하고 책 문제가 있었던 건 2023년 7월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22년. 2년. 그러니까 1년 전이란 말이죠. 자, 그거를 뒤늦게 이제 검찰이 불러다가 1년 뒤에 이래 했었지. 이러고 그때 당신 그 협박해서 공갈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돈 준 거잖아. 뺏긴 거잖아. 말하자면 이렇게 추궁이 되고 뭐 그게 사실이다 하든 고소장을 거기서 작성을 했다. 야, 이거는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문제가 있었으면 그 전에 사실은 고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진짜 공갈 협박으로 내가 책값을 뺏겼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니, 실제 그런 게 뭐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뭐 두 사람만의 일은 사실은 또 그분 입장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은 좋은 뜻을 만난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자, 근데 그거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을 썼다? 여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접수를. 아니, 고소 일자를 보니까 조사 중이던데. 그냥 고난 했다니까. 고난 썼다니까. 그러니까. 예, 조사 끝나고. 이게 사실은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도 뭐 아마 뭐 제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결국 당신도 뭐 뭔가 좀 약점 잡힌 거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혹시나 물어봤어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딱 얘기는 안 하지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거 자꾸 엮으려고 하더라.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엄청 괴로웠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양반도 또 좀 그런 고충이 있었겠구나라는 짐작을 했어요. 그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검찰의 의도가 정기현 원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문재인을 엮으려고 하는 생각이 그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 그 부분은 정기현 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했어요. 그래 압박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압박 느낀 거 하고 검찰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네들이 압박을 느끼게 해놓고서, 야, 그러니까 네가 막 신앙님한테 협박당한 거 아니야, 협박을 느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두 사람 간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두 사람 간에 어떤 뭐 책을 둘러싼 그런 뭐 어떤 서로 생각이나 끌어온 소통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문자에 다 나와. 아이고, 제가 그동안에 신 기자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막 그런 얘기 다 있어. 문자 내용 중에 그 정 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불쾌했던 관계단절? 예, 약간 협박성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 뭐 그것도 좋다 이거. 나중에 그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그런 표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걸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제 그렇게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 딱 놓고서 그냥 이렇게 딱 문자만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 핵심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이 길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나한테 답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저 소개한 지인 제3자도 끼우지 말고 자꾸 제3자를 통해서 이걸 무마하려고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거는 두 분이 생각이 좀 달랐던 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해소가 돼서 본인이 1억을 지불도 아니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책값이 1억 300이 되는 거다. 지난번에 300 받은 거하고 해서 그건 계약금 치고 1억 300이 된다. 또 1억 300 문자를 보내 제가. 그러면 1억 300이 된다. 고맙다. 저는 판 것이고 원장님은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또 제가 문자를 보내요. 1억 300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저는 파는 거고, 네. 원장님은 지원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제기는 안 했나요? 안 하지.
그게 어쨌든 다 1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냥 그 며칠 사이에 그 안에 다 했어. 자, 그런데 실제로는 금액은 그렇게 안 갔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갔어요? 5,700. 예. 5,700, 4,700이에요. 5,700. 제가 수사 받을 때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을 때 또 1,000만 원 받았어. 그 합해서요? 그래서 공소장에는 4,700만 원 기록돼 있어. 아, 그렇죠. 그럼 뒤늦게 그거는 또 1,000만 원 또 준 거야? 그럼 우연이네요. 그러면 그거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 시작된 이후에. 이후에? 예. 왜 그때 왜 그 돈을 보냈죠? 그래 내가 달라고 했지. 근데 그 민감한 시기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4,700으로 돼 그래서 있고, 그게 빠져 있고. 4,700에 돼 있고 5,700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정 원장이 그때도 책값의 일환으로 또 더 추가로 주셨네요. 본인은 뭘 뭐 도와준다.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은 뭐 도와줬든 도와주는. 어쨌든, 네. 어쨌든 제가 도와달라고 했죠. 예. 저는 지금도요. 그분이 나머지 약속했던 거 다 줄 거라고 봐요. 우리 변호인이 말씀은 이거예요. 자, 어떤 물건을 저는 무상으로 드린 게 아니니까 물건을 받아가지고 매매 거래가 명시적으로 성사되기 전인데 네. 이 물건을 받은 사람이 제3자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넘겨준다는 것은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런 걸 넘겨준다는 것은 이것은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의사표시한 거예요. 법률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책값을 당연히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권리가 생기고. 그렇죠. 그 자체로선 무상이면 모르겠 무상으로 준 게 아닌데 그걸 저는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3자한테 넘겼다는 거는 이것이 온전히 내 소유물이 됐다는 걸 행위로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성립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